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셨죠? 네. 자, 오늘, 도시계획법, 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네, 환지 방식, 진행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교재는, 216페이지예요. 네, 216페이지, 환지 방식의 완, 도시계획 합칠차입니다. 준비를 해 두시고, 네, 앞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그대로 두시면 되고 앞을 봐주실까요? 네. 자, 오늘 지난주까지 이제 수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삽질차였고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삽질차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좀 어려운데 그 환지 방식에 의한 그 도시개발 사업 절차 수업 듣고 나면은 야 진짜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되면은 내가 부동산 전문가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과정을 잠깐만 좀 소개를 할게요. 환지 방식. 근데 지금 환지 방식이라고 적으면서 환지라는 말의 의미도 지금 가슴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막히게 되죠. 조금 있다가 현장 그림을 그리면서 네, 환지가 무엇인지 천천히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환지 계획을 작성해요. 환지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작성해가지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되겠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은 그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된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공사 시행은 환지 계획 인가가 있어야 이제 공사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사 시행에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되겠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이 환지 예정지 지정을 전후로 해서 계속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공사 시행 계속 공사는 진행 중이죠. 그래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정도로요. 근데 또 용어는 전부 뭐 알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 그죠? 네,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지 방식으로 일단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면은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 처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환지 처분의 절차, 그 절차가 다음과 같이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 환지 처분을 위한 지금부터 말씀드린 절차는 어차피 우리가 살짝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수차례 반복이 돼요. 수차례 반복되니까 그 나올 때마다 이제 같이 한번 호흡을 맞추어서 같이 해보시면 돼요. 자, 일단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지체 없이 공사 완료가 공고됩니다. 지체 없이 공사 완료가 공고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관계 서류가 일반인에게 공개 열람이 돼요. 그러면은 그 환지 계획국에 투자를 했거나 원주민들은 그 관련 서류가 공개 열람되는 기간 동안에 누구나 와서 관련 서류 열람을 하게 되죠. 네, 열람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갑돌이라는 종전토지 소유자 환지 계획구역에 종전토지 소유자 갑돌이는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끝나고 500제곱미터를 환지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고. 근데 관련 서류를 열람해 보니까 400제곱미터만 환지를 준대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 가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공람 기간 중에 의견이 있는 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자, 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거나 또 제출된 의견이 없으면은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준공검사를 받게 돼요. 준공검사가 있으면은 그 준공검사로부터 60일 의견 제출이 있으면은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준공검사에 있으면은 그 준공검사로부터 60일 내에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대부분 이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물론 뭐 그 다음에 또 마무리 절차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일단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핵심 주제가 세 가지예요. 이 환지 지분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환지 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 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환지 계획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은 뭐 거의 출제가 매년 되거든요. 그래서 환지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환지가 무엇인지 그 자체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해보신 경험도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요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돼야 이 용어들을 하나씩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그 개요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현장 그림으로 설명할 텐데 상당히 그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지 말고 나중에 인터넷 강의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따라 그리면 못 듣고 놓치는 게 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 그림은 쓸데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냥 편안하게 듣기만 들으세요. 네. 자, 시작할게요. 근데 이거 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또 그리고 싶다? 참아보시고.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전이에요. 사업전 토지. 그럼 도시개발하기 전에 상상해보자고.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이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미개발된 상태, 뭐 임야, 산지도 있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전답가순 등 농지, 전답가순 등 농지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산 아래에 이렇게 쥐락 마을도 있습니다. 마을도 있고, 자 여기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예요. 아무튼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를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종전의 토지라고 합니다. 종전 토지, 종전의 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종전 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아직 신도시로 개발되지 못한 토지를 종전 토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종전 토지는 상상하면은 수천 명의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그죠? 그 토지 소유자 중에서 꼭 설명을 드리면서 진짜 세부는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꼭 필요한 이 환지구역구역의 종전 토지 소유자 3명을 소개드립니다. 지금부터. 네. 자, 여기는 도시개발하기 전에 100번지예요. 사업전 100번지, 사업전 100번지이고 10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습니다. 100번지, 1000제곱미터는 농지였다. 그 농지 소유자가 갑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101번지예요. 도시개발 사업전 101번지고 101번지 네, 토지는 600제곱미터, 600제곱미터 역시 농지였습니다. 그 농지 소유자는 을은 네,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는 네, 400번지예요. 네, 400번지는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의 농지가 있었다. 병의 농지 소유자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환지구역에는 갑을병 외에도 네, 수천 명, 많으면은 뭐 수만 명의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있었겠죠. 자, 이 종전 토지는 농지나 임야 상태잖아. 자, 이것을 이제 택지나 상업용지 등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할 텐데 지금 무슨 방식으로 개발할 거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겠죠. 자,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이 환지 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갑을병 등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할까요? 수용 안 할까요? 수용하지 않죠. 수용하지 않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으니까 갑을병 등의 종전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둡니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농지나 임야를 택지나 상업용지로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자, 농지나 임야 상태에 든 종전 토지가 이렇게 개발됐습니다. 이제 신도시로 개발이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개발되면은 자, 일단 대규모 형질 변경 공사를 통해서 농지나 임야가 택지나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으로 조성이 되겠죠. 조성이 되면은 이제 신도시로서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상하수 시설, 학교, 공용 주차장 등등 이제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택지 등이 조성되면은 도시 기반 시설, 일단은 도로 등이 개설됩니다. 도로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이 이렇게 확충이 돼요. 네. 그리고 우리 배웠죠. 자,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도시개발 규모가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도로 아래에
이제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동구가 또 설치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여기는 네, 택지,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로 조성됐습니다. 택지로 개발됐고요. 자, 여기는 몇 번지 위치죠? 사업지는 몇 번지였죠? 대충 위치가 100번지 갑의 농지였잖아요. 그죠? 이따는 이제 도시개발 이후에 필지가 분할됩니다. 100-1번지는 시청용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100-2번지로 분할됐고요. 100-2번지는 학교 용지로 결정이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시청 건너편에는 업무 중심의 네, 상업지역,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역이거나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업무 중심으로 이제 상업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유통 기능을 담당하게 될, 그러니까 대규모 도매 시장, 뭐 동대문 상가나 남대문 시장처럼 유통 기능을 담당할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됐다라고 가정하고요. 나머지는 뭐 녹지 공간 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도시 개발이 끝나면은, 자, 이 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조성 토지라 그래요.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성 토지라고 부른다고. 사업 전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죠? 종전 토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토지를 무엇이라고 하죠? 조성 토지. 그렇게 해요. 네, 그래서 자,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으면은 환지 구역구의 토지 소유권, 가벌병 등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농지나 임야를 택지 등으로 개발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더라도 환지 구역구역의 토지 소유권은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있습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있습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공사 끝나면은 이 종전 토지 소유자, 가벌병 등에게 그 도시개발 사업 전 농지나 임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죠. 그 농지나 임야 대신에 새로 개발된 택지나 상업 용지를 이제 교부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100번지 농지를 소유했던 갑에게 100번지 천지구리 농지 대신에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입니다. 여기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 배웠죠. 이것을 환지라고 하는 거죠. 환지는 환은 교환이거든요. 교환이고 지는 뭐죠? 땅이잖아. 토지의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하기 전 갑의 토지는 100번지 천제곱미터 농지였는데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번지 천제곱미터 농지 대신에 갑의 토지를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로 교환을 해준 거잖아. 이것을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이 됐다면 갑의 100번지 농지는 농지 소유권은 도시개발 사업자의 강제로 수용해버리죠. 그리고 시가보다 못한 감정 가격으로 보상하고 갑을 쫓아내버리죠. 이게 수용 방식이었다고. 근데 환지 방식은 갑의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사업 전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100번지 농지 대신에 200번지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교부를 해주게 된다고. 이렇게 갑의 종전 토지는 100번지 천제곱미터 농지에서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로 교환이 되잖아.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환지라고 하는 거죠.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를 받게 되구나라고 하는 거죠. 환지.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를 환지받게 되고 그러면 면적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면적은 50%가 감소했죠. 50%가 감소했지만 개발로 인해서 개발되기 전에 농지일 때는 평당 10만 원짜리였는데 평당 500만 원짜리 택지로 개발되어서 그만큼 개발로 인해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뭐 20배씩, 10배씩 상승한 상태에서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환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방식보다 환지 방식은 소박입니까? 대박입니까? 대박이에요, 진짜. 엄청난 대박이라고. 그런구나. 그 다음에 자, 도시개발이 끝나면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주고 을에게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주고 시청 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하고 그리고 학교 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이 미리 계획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환지 대상의 위치나 면적 등을 미리 계획합니다.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환지 계획을 열람을 하면은 도시개발하기 전 몇 번지 몇 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는
사업이 끝나면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받고 누구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받고 그리고 환지계획 열람을 통해서 도시개발이 끝나고 학교 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가 될 건지 시청 용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될 것인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아, 이것이 환지계획이구나. 그럼 봐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은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죠?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즉 도시개발이 끝나고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그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그 환지계획에 대한 인가가 나야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환지계획 인가 없는 공사는 없다는 거예요. 환지계획 인가 이후에 공사에 들어가게 되거나 즉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런 100번지 갑의 종전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잖아요.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은 환지계획에 의해서 200번지 500제곱미터는 택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받죠. 근데 갑에게 환지로 돌려주지 않은,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나머지 500제곱미터 남아 있잖아. 그 500제곱미터가 201번지 500제곱미터예요. 이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종전 토지자 갑에게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일단은 보류를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을 도로용지에 쓸지 누구에게 환지 줄 건지 시청 용지로 할 건지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쓸 건지 아직까지 정하지 않고 보류한 땅이라고 해서 무엇이라고 부르죠? 보류지라고 하는 게 보류지.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찾으려고 하거나 메모를 하려고 하지 마요. 하지 말고 계속 듣고 있으면 돼요. 듣고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이걸 알게 되지. 교재를 찾아볼 이유가 없죠. 봐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셔야 됩니다. 보류지. 다시 할게요. 자, 도시개발 사업 전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로 정하여 주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일단 보류한 토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류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봐요. 그 보류지 중에서 일부 201번지 500제곱미터죠. 자, 이 중 일부를 분할합니다. 201-1번지로 분할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할해서 이거는 팔아서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비용에 쓸 용도를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경비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하는 토지, 이것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채비지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를 정하는 토지를 채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되죠. 자,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전 토지 소유자들이 보류지로 부담한 토지 일부를 처분해서 무슨 이름으로 처분하죠? 채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분을 해서 이것을 도시개발 사업 비용으로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비용은 국가 예산으로 신도시 개발합니까? 채비지 처분해서 하는 겁니까? 채비지를 처분해서 사업비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는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가운데서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는 환지로 돌려받았고 보류지로 남긴 500제곱미터는 환지로 돌려받았습니까?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을 한 겁니까?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을 한 거야. 그래서 갑의 종전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 중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 %죠? 50%. 이것을 종전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자 갑의 토지 부담률이라고 합니다.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이걸 듣고 있으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공식으로만 자꾸 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공식이 있는데 저는 공식을 못 외우게 하죠. 그러니까 공식을 외워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듣고 하는 거죠. 토지 부담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잠깐만요. 갑의 100번지 종전 토지는 1000제곱미터인데 그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갑이 보류지로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한 토지는 500제곱미터잖아. 종전 토지 면적의 몇 %를 부담했죠? 50%. 그래서 종전 토지자 갑의 토지 부담률은 몇 %죠? 50%대로 50%. 그래서 환지구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가 평균적으로 종전 토지 면적의 50%를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했다면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정도 수업을 들으면 초등학교 2학년 산수밖에 안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개요에 대한 이해를 잡지 않고 나중에 공식을 외우려니까 이제 산수보다 어렵고 수학보다 어려워진다고 얘기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이 50%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 종전 토지 소유가 너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맥시멈을 정하고 있는 거 법으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주를 해서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도시개발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주면 안 되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를 초과할 수 없죠?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50% 이상의 토지 부담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하자고. 이 토지 부담률을 구하는 문제가 근래에 5년 사이에 2번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근데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5년 사이에 2번 나왔는데 쉽게 나오니까 나오면 좋지 뭐 맞춰버리면 되니까. 그죠? 네. 또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 부담률이 평균 토지 부담률이 50%를 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들 모두가 평균적으로 종전 토지 면적의 절반은 환지 받습니까?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부담해야 됩니까?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개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토지 부담률이 50%인데 만약에 갑에게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토지 부담률이 50%면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부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면적을 늘려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100제곱미터를 늘려서 600제곱미터를 교부한 거예요. 그럼 100제곱미터가 더 교부됐잖아. 더 교부된 토지 부담률보다 더 교부된 그 100제곱미터 땅값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갑으로부터 징수해 갑니다. 그것을 청산한다 그래요. 그때 징수되는 돈을 청산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토지 부담률보다 면적을 늘려서 교부했습니까? 줄여서 교부했습니까? 늘려서 교부했잖아. 이것을 증환지라고 합니다. 증환지라고 하죠. 너무 그대로예요. 보십시오. 환지로 교부되는 토지 면적을 줄였습니까? 늘려서 교부했습니까? 늘려서.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600제곱미터를 교부했으니까 100제곱미터가 더 늘려서 교부됐잖아. 무슨 환지라고 그래요? 정환지. 정환지 하면은 거기서 끝납니까? 100제곱미터 더 교부됐으니까 더 교부된 땅값을 갑으로부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징수해 가는 거야. 무엇이라고요? 청산한다 그래. 그때 징수된 돈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환지 하면은 끝납니까?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까? 가부족을 청산하는 청산의 절차가 필요하고 그때 징수되는 돈을 청산금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토지 부담률이 50%면은 갑에게는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 갑에게는 500제곱미터를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면적을 100제곱미터를 줄여서 400제곱미터를 교부해 줄 수 있다고. 이번에 면적이 줄였죠? 네, 마이너스 100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감환지라고 합니다. 감환지, 정환지, 감환지 그렇게 돼요. 그럼 100제곱미터를 덜 교부했기 때문에 그 100제곱미터의 땅값을 이번에는 반대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갑에게 교부해 줍니다. 교부해 주는 것을 청산한다. 그때 교부되는 돈이 뭐죠? 청산금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개요를 설명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용어들을 하나씩 현장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걸 교재를 보고 교재에 있는 단어 그 글자 그대로 자꾸 문장을 읽어버리면 너무 어려워서 못 해먹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교재 볼 단계가 아니고 여기서 개요 설명들도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용어들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교재를 먼저 보고 읽기 시작하면 자꾸 어렵고 내용도 모르면서 단어를 글자를 외우려니까 힘들어서 못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가 내 신도시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는 사업 개요예요. 그러면 세 가지 이제 여기서 용어 정의를 많이 해드렸죠. 이제 물어볼게요 하나씩.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 사업 완료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 종전 토지 대신에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가 교부됩니다. 뭐죠? 환지. 종전 토지 소유자 누구에게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것인지, 도시개발이 끝나고 시청 용지도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할 건지, 학교 용지도 몇 번지 몇 제곱미터 할 것인지, 환지 대상의 위치와 면적 등을 미리 설계하는 계획이 계획돼요.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가 나면 공사에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고 환지 처분 절차를 거쳐서 제일 마지막으로 그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것, 환지 계획으로 계획된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환지 계획 내용을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행정처분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환지 처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환지계획구역의 종전토지 소유자의 종전토지 면적 가운데서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돌려주지 않고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쓰려고 보류한 토지는 채비지입니까? 보류지입니까? 보류지. 그 환지계획구역의 종전토지 소유자의 종전토지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합니까? 토지 부담율. 그 다음에 보류지로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보류지로 정한 토지 가운데서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사업 경비에 쓸 수 있는 용도를 정할 수도 있어. 무엇이라고 하죠? 채비지.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도시개발사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는 보류지. 그중 일부를 처분해서 경비에 쓰면은 채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토지 부담률이 50%인데 그 토지 부담률을 초과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되는 토지 면적을 늘려서 교부해 줄 수 있죠. 무슨 환지죠? 정환지. 면적을 줄여서 교부됩니다. 뭐죠? 감환지. 정환지, 감환지 하면 절차가 거기서 끝납니까? 과부족을 현금으로 청산합니까? 과부족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을 청산한다 그러고 그때 징수되거나 교부되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산금. 그런데 이걸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이 용어를 알기가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 한 방에 용어가 금방 정리되잖아요. 이걸 똑같은 그림을 이럴 때 또 그래요. 똑같은 그림을 삼을 때 또 그래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하면 똑같은 그림을 또 설명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둘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고요. 인터넷 활용하고 그러면 돼요. 또 꼭 필요하면은 나중에 수업 끝나고 사진 찍어서 한번 정리하면서 복습해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환지계획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자고요. 너무 중요하고요. 환지계획은 뭐 거의 매년 뭐 100% 출제가 되는 주제, 테마가 된다고. 환지계획이 무엇일까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교재를 잠깐 볼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 네.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자, 여러분 교재 오세요. 217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217페이지 환지계획의 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환지계획 타이틀에 크게 별표 하나 붙였으면 좋겠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집중하십시오.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니까. 도시개발사업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 조문의 근거를 두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 1번을 환지계획 작성이라고 적은 거예요, 제가. 이 조문의 근거를 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조문화 1번을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되는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되니까 환지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박스안에 몇 개 들어있죠? 5개.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5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박스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를 앞으로 묶으셔서 그 환지계획 내용 5개는 암기하셔야 되니까 앞으로 묶으셔서 앞에다가 암기라고 적으면 되죠. 너무 좋으시죠? 네. 암기할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앞에 제목이 뭐죠? 환지계획 내용이잖아. 아직까지 뭐 크게 공부할 내용도 없고 별일이 없었는데 이제 일거리가 생겨서 얼마나 좋으실까? 네. 암기를 하시면 돼요. 환지계획 내용 5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암기라고 하는 게 단순한 암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라는 거고요.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면은 내용은 자동으로 암기가 돼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해가 반복되어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죠. 암기라는 것은. 그래서 환지 설계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환지계획은 첫 번째 1번 무엇을 내용으로 하죠? 환지 설계. 교재 보시면 되죠.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계획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환지계획이 뭐죠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런 100점이에요. 환지계획이 뭐죠라고 물으면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계획입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100점이에요. 환지계획이란 환지 설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입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환지 설계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환지 설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환지 설계 교재에다가 적으십시오. 환지 설계 뒤에다가 하로 열고. 자, 환지 설계는 환지 대상의 위치, 그리고 면적, 위치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거예요. 환지 대상의 위치나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입니다.
환지 대상의 위치, 그리고 면적 등을 설계하는 것을 환지 설계라고 그래요.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직 완전하지 않거든. 그래서 자, 완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고개 드시고 들어주시면 되죠. 환지 설계가 이거예요. 환지 대상의 위치나 면적을 설계해 주는 거였잖아요. 자, 종전 토지 소유자 갑에게, 자, 도시개발 사업점 100번지 천재부대 농지 소유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갑에게 환지해야 될 토지는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할 거야. 갑에게 환지로 교부할 대상 토지의 위치를 200번지로 하고 면적을 500제곱미터로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예요. 그러니까 갑에게 환지해야 될 대상의 위치와 면적을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류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하고 채비지는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를 채비지로 정할 건지 이게 전부 환지 설계예요. 시청 용지도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하고 학교 용지는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예요. 근데 이 환지 설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갑을병은 전부 한 동네에 살면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경제적으로 사는 수준이 뭐 대략 비슷하겠죠. 누구는 100억이고 누구는 뭐 1억 부자고 1억이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은 동네에 농사 짓고 살면 뭐 그럭저럭 사는 수준이 평균적이죠. 근데 갑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100번째 농지 소유자 갑은 도시개발이 끝나고 200번째 조성된 택지를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받아서 평당 500만 원 할 수 있는 거잖아. 택지는. 근데 병돌이는 400번째 농사 짓던 병돌이는 시청 사거리 시청 건너편의 중심 상업지에 환지를 받았고 평당 3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환지 설계에 따라서 종전 토지 소유의 경제적 등급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환지 꾀구에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종전 토지 소유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는 설계가 무슨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환지 설계예요. 시청이 어떤 위치, 몇 제곱미터로 시청 위치가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환지받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지 설계에 의해서 도시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경제적 운명이 결정되는 거야. 그것을 이런 나처럼 이제 뭐 키도 작고 뭐 생기면은 평당 100만 원짜리 녹지적인 환지를 주고 우리 선생님처럼 키도 크고 잘생기시고 젊으시면은 평당 3천만 원짜리 환지 주고 뭐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그래서 모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인정하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환지가 결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환지를 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환지를 정할까? 누구에게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게 될까? 잠시 대비해 온다는 거죠. 이렇게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해야 될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할 것인지 설계하는 게 환지 설계고 그 환지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에 2번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죠. 필지별 환지 명시 필지별 환지 명시를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필지별 환지 명시를 정하는 계획이다. 좀 어려울 수 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환지 계획의 토지는 한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입니까? 수만 필지. 만약에 만 필지라면은 그 만 필지 각각의 필지별로 환지 명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필지는 도로용지를 쓰고 어떤 필지는 누구에게 환지 주고 어떤 필지는 시청 용지하고 어떤 필지는 처분해서 경비에 쓸 수 있는 용도를 정하고 뭐죠? 채비지. 이런 식으로 만 필지가 있으면 만 필지 각각의 필지별로 네 어떤 용도로 환지를 정할 것인지를 전부 환지 계획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를 정하는 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만 필지가 있으면은 어떤 필지가 도시개발이 끝나고 시청 용지가 될 건지 갑에게 환지될 건지 도로 용지가 될 건지 지하철 용지가 될 건지 등은 전부 환지 계획으로 다 정하는 거죠.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죠.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에, 청산 대상 토지 명시에도 환지 구역을 정하게 합니다.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를 정한다. 청산 대상 토지 명시에 잘 몰라요 아직. 그래서 설명드려야 되거든요. 봐주세요. 오늘 진짜 중요한 거 많이 하죠. 새로운 용어들을 계속 쏟아내면서 하고 있거든요. 봐주세요. 여러분 종전토지 101번지 600제곱미터는 의뢰농지였다고. 101번지 600제곱미터 의뢰농지면 토지부담률이 지금 몇 퍼센트가 적용되고 있죠? 50%를 적용한다고 가정을 하자고. 그럼 을은 600제곱미터의 종전토지를 소유했으니까 토지부담률이 50%니까 그 600제곱미터의 50%인 300제곱미터는 보류지로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을이 환지에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몇 제곱미터 남아있죠? 300제곱미터는 환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을은 생각이 좀 달라요. 300제곱미터를 환지받지 않고 그 101번지 600제곱미터의 농지 소유권을 환지로 받지 않고 이 농지 소유권을 현금으로 청산받고 현금 20억을 챙겨서 서울로 이주하고 싶은 거야. 청산금 20억 받아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101번지 600제곱미터 토지 소유권은 환지로 교부를 해야 될 대상입니까? 현금 청산 대상입니까? 현금 청산 대상이죠. 이렇게 환지구역구역 안에 누구의 임야 소유권하고 광업권이 현금으로 청산해 줄 땅인지, 누구의 건축물 소유권과 전세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이런 식으로 몇 번지 농지 소유권과 지상권이 현금 청산 대상인지, 이 환지구역구역의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를 정하는 거죠. 여기까지인데 이제 이거 외우면 참 재밌을 것 같죠? 근데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봐주세요. 환지 설계에 의해서 뭘 할 수 있죠? 환지를 받는 자, 환지구역의 토지 소유자, 종전 토지 소유자가 수천 명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천 명이 환지를 받잖아. 택지, 새로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를 환지를 받잖아요. 수도권에서 환지를 받아서 직접 건축하는 비율이 70%, 30%, 직접 건축하는 비율이 30% 내외래요. 그러면 환지받은 토지에 직접 건축합니까? 대부분 환지를 받아서 프리미엄 붙여서, 즉 이익을 붙여서 매각한다는 겁니까? 매각, 판다는 거죠. 누가 팔아야 되죠? 여러분이 파셔야죠. 그래서 수수료 받잖아. 그래서 나중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 지분이 가까워지면은요, 거기 입구, 진입도로 입구에 1층은 1년 전부터 1층은 전부 빈전부 놓으면 부동산이 들어옵니다.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죠. 다 들어오죠. 매도 물건이 쏟아져, 수천 건이 쏟아져 나오니까. 전부 환지받은 토지는 30% 정도 직접 건축하고 70% 이상이 매도 물건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누가 확보해야 되죠? 여러분 중개사무소에서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점포를 구하지 못하면은 여기다가 천막을 치는 거죠. 이게 뜻다방이잖아. 많이 들어보셨죠? 천막 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신도시를 개발하면 몇 년 동안 공사 진행돼요? 1, 2개월입니까? 2, 3년입니까? 2, 3년 동안. 그죠? 공사가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 공사가 진행될 동안 고수들은 그 환지 계획에 의해서 종전 토지가 누가 몇 번지 몇 제곱미터를 환지 받을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은 그 고객들 수천 명을 나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2, 3년 동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명함 드리고 찾아가서 명함 드리고 인사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뭐 아유 대단한 고객 중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땅을 드리겠습니다. 팔아주십시오. 그러는 손님이 있을까요? 없죠. 왜 오셨냐고, 어떻게 정보를 얻었냐고, 기분 나쁘다고 그럴 수도 있고, 맞죠? 근데 다음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고 좋은 정보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또 한국인은 정이 약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그렇지만 2-3번 만나면은 다, 그죠? 네, 차도 한잔 할 수도 있고 공도 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1000명을 관리했어. 관리한다고 물건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중에 절반 정도만 다 양보하고 절반 정도 여러분에게 물건을, 이 매도 물건을 맡겨준 거죠. 여러분에게 드린 거죠. 내 땅 좀 팔아달라고. 500건을 갖고 있어봐. 그럼 여러분처럼 고수도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500건 정도 가지고 있는 중개업소가 한 2-3군데 되고, 나머지 뜻다방하고 이런 전부 이런 거 다 이삭 죽기죠. 뭐 낮게요, 낮게. 몇 개씩 물건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 건축업자들이 땅 사러 오면은 다른 중개업소에는 조금 물건이 없잖아. 전부 여러분 물건을 팔아주게 돼. 이것을 공동중개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공동중개인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잘 파는 게 고수일 것 같죠? 아니에요. 좋은 물건을 많이 가진 중개업소가 고수고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 못한 아무리 공인중개사는 전부 나의 물건을 팔아주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공인중개사가 되면 동네 공인중개사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확보가 1등이라는 얘기죠. 그게 환지 설계를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하면 그렇게 활용되는 지식,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는 암기방법으로 배우고 시험 치면은, 그렇게 해서 자격증 따면은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은 늘 골치 아픈 암기 대상, 그리고 머리가 쪄서 재밌게 외웠는데 알지는 못하는 거죠. 자기는 다 알고 합격한 줄 알았는데 모르게 되는 거예요. 활용은 못하는 거죠. 공급이 전문 지식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청산 대상 토지요. 봐요. 아까 101번지 600지금도 어른 환지 받았습니까? 현금 청산 받았습니까? 현금을 청산 받았잖아. 혼자만 현금 청산 받아요? 많습니까? 현금으로 청산을 받는 사람이 무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판교 같은데 현금 수용 보상금이든 청산금 받으신 분들은 평균 한 20억씩, 30억씩, 10억씩, 100억씩, 50억씩 받거든요. 그러면은 그 청산금을 50억을 받아 장롱석에 넣어놓고 도둑 올까봐 떨면서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 그 청산금 받으면 뭐 해야 되죠? 다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투자해야 될 땅을 찾으면 누가 팔아야 되죠? 여러분이 팔아야 되고, 그분들에게 빌딩을 누가 팔아야 되죠? 여러분이 팔아야 되잖아. 그럼 청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여러분의 큰 고객이 되잖아요. 그분들을 나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밑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시개발사 공사 시행령. 그러니까 비전문가 보면은 공사 중이지만 물밑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다. 고수들의 무림의 시기보다 더 치열하게 전쟁이 벌릴 수 있는 거잖아. 입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시간이 많으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3월달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우선은 시험 치고 우선 외우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진짜 암기 방법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강의가 좋은 거죠. 사례를 많이 들어주니까 쏙쏙 들어오잖아. 이해도 되고 잘 안 잊어버리죠. 그 다음에 채비지 보류지 명시입니다. 채비지 보류지 명시에 채비지 보류지 명시에 관한 계획이 환지구일입니다. 채비지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채비지인지 그죠? 또 몇 번지 위치에 몇 제곱미터가 보류지인지 환지구역의 모든 채비지와 모든 보류지의 위치와 면적을 전부 환지구역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환지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 다음에 5번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입니다.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에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에 관한 사항도 환지구를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입체 환지 있죠. 너무 중요한 용어고요. 설명을 한참 좀 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입체 환지를 설명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 재미있고, 네. 그래서 입체 환지는 여기서 다 끊어버릴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끊으면 안 되니까, 그죠? 네, 잠시 휴식하고 네, 두 번째 시간에 계속 받아서 입체 환지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